아, 남학생이었으면 진짜. 아, 네, 인수분해입니다. 다항식을 전개한 것을 다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두 다항식,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바꾸는 걸 분해한다는 거니까 분배해서 전개했던 곱셈공식을 역연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항이 3개 있을 때, 항이 4개 있을 때, 항이 5개 이상일 때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어떤 특정 문자로 치환해서 푸는 거, 그죠? 3차, 4차식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배웠던 것을 1번부터 11번까지 적어놨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 알아야 될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될 것들이고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인지해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곱셈공식 배울 때 x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달라 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분해될 거예요, 그렇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할 때도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분해해서 그렇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달라 했으면 처음 배웠을 때는 이게 합체 공식일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로 분해한 다음에 요 식을 인수분해 시켜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분해된다. 그렇지? 배웠던 건데 요 식을 전개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요.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쌤이 해주고 싶은 패턴은 뭐냐면 이 식을 이렇게 공식으로 배워서 우리가 썼지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최고차 항계수가 1이고 3차 항이 0, 2차 항도 0, 1차 항도 0,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x에 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죠? 맞죠? 이 식에 1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립집법으로 해서 1을 넣었을 때 근본적으로 그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계속 내리고 곱해도 개수가 다 1로 세팅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마지막에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x-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차수가 하나 더 적어지지만 모든 개수가 1로 되어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맞죠? 이래서 쌤이 이걸 좀 올려서 x 5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달라면요 당연히 똑같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지. 맞죠? 1 넣었을 때 0 나올 거니까. 그치? 그리고 그때 몫을 구할 때 쭉 계속 개수가 1씩 나오겠지. 여기 0이 한 칸 더 늘어나는 거 빼고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식 자체가 x 4제곱 3차, 2차, 1차 상수식으로 항상 분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한 거였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봤으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와 모든 개수가 1로 되어 있는, 그치? n-1차식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 짓자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배우자면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도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러죠, 그렇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홀수 제곱 때문에 1이 지워져서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쌤이 이걸 가지고 뭐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쌤이 여기다가 x5제곱 마이너스 1 썼어. 그럼 똑같이 해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알아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홀수 제곱할 거니까, 그죠? 플러스 되네, 그죠? 마이너스 될 거니까 지워줘서 여기 된다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여기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이때 이 몫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게 핵심이야. 괜찮을까?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그 다음은 다시 또 0이 나오지. 4차, 3차, 2차, 1차 상수.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은 어떤 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렇지? 그럼 이때 패턴을 봐야 돼. 처음 무조건 1이야. 그치?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1, 다시 곱해서 올리면 1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잡히겠지, 그렇지? 그럼 이때 안에 있는 몫이 최고차는 양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홀수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짝수들이 나오겠지, 그렇죠? 짝수항은 플러스, 홀수항은 마이너스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된다는 걸 인지한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뭐다? x에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때 이 n이라는 식 자체가 홀수로 잡혀 있어서 홀수 제곱인 걸 확인했다면 이 식 자체는 반드시 분해될 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 식부터는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는 건 맞는데 홀수, A가 홀수면 얘 짝수지, 1을 뺀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차수는 홀수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패턴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분해될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자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의 패턴을 인지 놓는 것을 32페이지 하단부에 적어놨으니까 한 번 더 빈칸 채워보시고 왜 이게 됐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주지, 그렇지? 체크해놓고 이제는 그냥 가져가자. 왜냐면 앞으로 고등수학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분해는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뒀기 때문에 사용하자. 괜찮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출제율이 높은 유형들 몇 개를 다뤄볼 건데 우리가 단순한 인수분해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곱셈 공식으로 분해되는 거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치환한다는 건 뭐야? 복잡한 식을 심플하게 만든다고 되지만 어떤 식의 공통 인수는 아니야. 근데 어떤 두 개, 세 개의 함 중에서 공통 부분이 존재했을 때 그 식을 간단하게 치환시켜서 인수분해 후에 다시 대입하는 형태가 있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치환할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수를 치환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42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A라는 수가 루트 3이래요. 그리고 나서 5 플러스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이 있는데 얘를 또 제곱한 식이 있고 마이너스 똑같은 패턴으로 3A의 세제곱에서 이번엔 더하는 거 3A의 세제곱의 제곱을 뺄게. 이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A에다가 루트 3을 넣어서 풀지는 않겠지. 당연하겠지, 그치?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거야. 그냥 복잡한 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 이 식을 보면 패턴이 이렇게 큰 수, 이 두 수가 서로 같은 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 복잡하니까 식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죠? 이때 우리는 뭐가? 이왕이면 큰 수로 채우고 얘가 있는데 5 플러스 3A를 취하는 것보다는 세제곱으로 통째로 똑같잖아, 그렇지? 그죠? 애초에 이렇게 큰 수를 문자화시켜서 A라고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5-3A의 세제곱도 보이지, 그렇지? 그죠? 그 식을 B라고 치환한 상태에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보이냐면 A-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보이겠지, 그렇죠? 전개도 돼요. 전개도 돼요.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합차공식이 보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A 제곱 빼기 B 제곱 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에서 얘를 더한 식 2A와
얘에서 얘를 빼준 식 마이너스 2b를 곱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도 알아야겠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b의 식으로 인수분해된 상태니까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다시 풀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a 대신에 5 플러스 3a의 세제곱 5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이 보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a를 넣어 세제곱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뭐야? a 세제곱, b 세제곱은 a, b의 세제곱인 걸 알아야겠지. 왜? 얘랑 얘가 서로 짝꿍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4에서 5 플러스 3a와 5 마이너스 3a를 곱한 합차공식을 전개한 식을 세제곱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적분법이 보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5의 제곱 25에서 3a의 제곱인 9a 제곱 빼겠지. 그치?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푸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a 제곱이 몇이야? a가 3일 거니까 a 제곱값은 3인 거 알고 있지. 그치? 또 뭐가 돼? 25에서 9, 3, 27 마이너스 27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는 32라고 하겠지. 그치?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치환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처음에는 치환 관련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42번, 43번, 44번 이 세 문제 풀 테니까 10분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들은 그 다음에 보기차식이에요. 아마 보기차식도 잘 풀겠지만 설명 한번 더 해줄 테니까 문제 푸시면서 47번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10분 뒤에 여기다 풀어볼게요. 네, 풀어요. 10분 뒤에 보기차식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보기차식 해볼까요? 43, 44 다 괜찮았나요? 네. 보기차식 풀어볼게요. 보기차식은 뭐지? 차수가 다 2배수로 잡혀있는 다항식을 보기차식을 쓰는데 그런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근데 보기차식인데 4차까지밖에 나오지 않죠? 6차, 8차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 지저분하지 않는 이상, 그치?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러면 x 따로 y 따로니까 x제곱을 a라고 치환하고 이제 y제곱을 b라고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걸 치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만나서 보기차식을 우리는 합차공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최고차항과 상수항 여기서는 a가 주인공이면 b가 상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을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 즉 a와 b의 더한식과 빼준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썼으면 2ab가 필요한 거니까 다시 2ab를 빼줘야 돼요. 내가 더한 거니까. 그치? 2ab를 뺐는데 ab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ab라는 식이 될 거야. 맞지? 마이너스 썼을 때, 그치? 만약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식을 봤다면 마이너스 2ab를 썼기 때문에 플러스 2ab를 더할 거야. 그럼 여기가 3ab가 되겠지. 기초의 대입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원래식으로 바꿔주면 문제 힌트가 보이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다가 x제곱 y제곱 뺀다. 즉 x와 y를 제곱하고 뺀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합차공식으로 분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과 뒷부분이 뺄셈이고 제곱식으로 나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였어. 그렇죠? 그 애초에 덧셈은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을 버린다. 이 식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합차공식일 거니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y라는 수를 더한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y를 빼준 식의 곱으로 분해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자.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고리차식인데 시험이니까 그죠? 그치? 그래서 이런 완벽하게 푸는 거 정도는 이제 해놔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45, 46, 47 다 같은 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히 풀어서 인수분해 끝까지. 왜냐면 고리차식의 단점 뭐냐면 여기 써놓고나서 이제 2차식, 2차식이 더 나눠야 돼. 그치? 더 나눠서 확인해 보시고 나눴을 때 그 식들 다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금방 할 거니까. 복잡하다는 건 문자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죠? 문자가 2개 이상이 아니라 문자가 3개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다면 흔히 X, Y, Z로 되어 있거나 A, B, C라는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풀 때는 기본적인 풀이법이 뭐였죠, 얘들아? 네? 그러니까 문자가 3개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인수분해를 다룰 때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딱 하나야, 얘들아. 뭐지? 그렇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거였어, 그죠? 그치?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다. 항의 개수를 줄인다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지? x, y, z인데 x로 쓸 거야. 그럼 x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y, z가 상수로 보인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리할 건데 48번 문제 선생님이 할 건데 한번 같이 봐요. x-3y 마이너스 z 플러스 2라는 식과 x 플러스 2를 곱한 상태에서 3yz를 더한대. 인수분해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항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분해할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들 머릿속으로 뭐야? 문자가 3개네. 그러면 복잡한 식, 항이 5개 이상의 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묶어서 풀까 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전개를 한 후에 한 문자로 푸는 게 낫겠지, 그렇지? 자, x에서 보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2차식이지. y로 보면 1차식. z로 봐도 1차식이 되지, 그렇지? 그럼 차수가 낮은 걸 쓰는 게 보편적이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차수가 낮다는 건 항이 더 적다는 거니까 인수분해에 좀 더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x로 써도 x 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쌤이 만약에 여러분들 다 전개해서 풀겠지만 내가 주인공을 y로 생각할게, y. 그럼 y가 이렇게 2개가 보이지, 그렇지? 돼요? 그럼 y가 주인공이니까 나머지는 숫자 취급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쌤이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y가 있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냥 묶어서 x-z 플러스 2라는 항으로 식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꼭 이렇게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해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지, 그렇지? 플러스 3z로 되어 있는 y항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이게 y가 주인공이니까 나머지를 그냥 묶어서 한 번에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y가 1차식이니까 y항이랑 상수항으로 딱 2개 항으로 정리할 건데 맞지? 일단 첫 번째 y항은 마산 y가 얘라는 x 플러스 1의 수가 곱해진 거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묶여서 y항을 나왔을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 y항이지. 여기다가 3z가 곱해지겠지. 이해하죠? 나머지는 상수항 되겠지. 상수항은 뭐야? 얘가 얘랑 곱해진 형태가 되겠지.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항을 2개로 줄였으니까 그 다음 양쪽 2개의 항에 공통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왼쪽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z 마이너스 6으로 식이 전개되어 있는 걸 볼 거니까 여기에 공통인수가 묶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항이 2개인데 공통인수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무리할 때 x-z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양면을 묶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3y가 묶이고 오른쪽은 x 플러스 2가 묶여서 더해질 거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쌤이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쭉 전개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자로 주인공 사물질을 선택하고 그 문자 외의 식들을 그냥 하나의 항으로 판단해서 빠르게 분배하면 인수분해를 또 할 필요가 없이 식이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존 풀이법은 풀어 상관없지만 복잡한 식이다. 아, 그러면 다 전개해서 다시 묶어보자. 이 베이스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고기차식 문제랑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45번부터 49번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50번까지 풀어 상관없겠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50번까지 풀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15분 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8번에서 네. Y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냥 Y로 정하는 거예요. Z로 되고 X로 되고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쌤처럼 하지 말고 Y로 해보시고 딴 것도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뭐 하는 거야? 연습 안 되는데 이게 시계 되지? 이거를 내가 자 풀어봤을 때 좀 안 되는 문제 있을까요? 선생님 괜찮아? 어? 49번? 49번은 오히려 조금 쉬운 편이죠. 왜냐면은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주인공만 삼아서 빨리 그냥 풀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보잖아. 그렇지? 그죠? 문제 보시면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니까 x 또는 y로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치? x로 정리해주면 x 제곱항은 딱 하나니까 써주고 그 다음 x항이 있고 나머지 상성 칠할 건데 x항이 제곱항 나왔고 x항이 두 개 있지, 그죠? 3y하고 3으로 묶은 x항 나오겠지, 그지? 나머지는 2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항이 몇 개? 3개로 축소된 거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2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이 상수항을 분해시켜서 두 1차식의 합을 x의 분배해서 곱했을 때 3y 플러스 3이 되도록 만들자 이게 치면 되겠지, 그렇지? 얘는 그냥 어차피 여기 개수가 1대1이라서 순서 상관없이 바로 풀 수 있겠지, 그렇지? 2y하고 y 잡아서 문제를 풀 거예요. 마사니까 2 되고 뭐 4일 되겠지, 그렇지? 7만 100줄 거니까 8 만들어서 1을 빼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었을 때 2y-1에다가 y 플러스 4로 해서 분배시켰을 때 3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도록 분해가 끝나겠지, 그렇지? 괜찮지? 정리할 때는 한 줄로 쓸 거니까 x에서 2y를 더하고 1을 빼고 그 다음 x에서 y를 더하고 4를 더하고 괜찮지?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괜찮을까요? 보기차식 괜찮았어요? 수빈이 괜찮았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50번까지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쌤이?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고차식이라는 건 차수가 높다는 거니까 3차 이상이에요. 고차식이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문자가 한가로 되어 있는 3, 4차 방정식이나 식을 풀 때 하는 거지. 51번 문제 보시면 그냥 심플한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시오. 3차식이고 한 문자야. 근데 여러분들은 곱셈무식으로 표현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0이 될까를 고민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써서 문제를 넣는다 썼는데 조리지법을 알고 있으니까 x에 넣어보는 거예요. x에 1 넣어주면은 1 더하기 마7 더하기 b니까 0이 되죠. 그쵸? 1 넣었을 때 0 나왔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그죠? 이런 접근법으로 조리법 쳐서 5과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자. 3차니까 2차항 배수 0, 1차항, 3차항 써주시고요. 식의 표현법에서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 6. 그쵸? 그럼 이제 이 2차식이 몫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2차식도 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정도만 체크만 넘어가자. 더 문제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추가로 배워야 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나오는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중에서 이런 식이 있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집중해줘.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하고 a, b를 빼고 b, c를 빼고 c를 빼준 식을 곱하게 되면 이 곱셈 공식은 어떻게 정리됐지? 하나? 이거 전개해서 뭐 나오죠? 네. 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네. 끝이에요? 돌릴 때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이걸 인수분해에서 끌고 오는 과정이 이런 거야. 왼쪽 식이 두 식의 곱인데 그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도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번 썼던 게 기억날 거예요. 2를 곱하고 2를 나눠서 안에 2를 곱해준 식을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게 짝지어서 만들게 되면 실수 제곱의 합으로 식이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맞죠? 이랬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항상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 없는 식이다라고 보는 거야. 이 식은. 맞죠? 실수 제곱의 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식은 항상 0 이상인데 이 식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해하죠? 각각의 제곱식이 0이 될 때라서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 이 식은 0이 돼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 이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는 조건이 잡히면 이거 이면 이 식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얘가 0 이상인데 0이 되는 케이스가 세 수가 서로 같을 때는 왜? 그럼 세 수가 서로 같다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그치? 좌변식이 0이 될 거니까 이 식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이라서 얘가 3ABC와 같다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네.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얘가 0이 돼도 즉 A와 B와 C를 더한 값이 0이 돼도 이게이면 그죠? A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합은 항상 3ABC와 같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그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느낌이야? 세 수가 서로 같은 수이거나
세수의 합이 0이 되는 어떤 식이 있었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돼 있지만 이 식이 항이 두 개, 세 개의 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각각을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해서 더한 식은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인수 분해될 수 있다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괜찮아? 예를 들어 a 빼기 b 세제곱 더하기 b 빼기 c 세제곱 더하기 c-a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났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식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합을 분해하는 거니까 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식을 봤더니 얘하고 얘는 같진 않아. 그치? 이게 A, 이게 B, 이게 C였다면 세 수는 서로 같지 않잖아. 같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세 개의 수를 더했을 때 뭐가 돼? 0이 되지. 맞지? 얘하고 얘하고 얘 안에 수 더해주면 A에서 마이너스 A가 지워지고 마B와 B가 지워지고 마C와 C가 지워질 거니까 더해서 여기는 쓸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케이스를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은 3ABC로 분해된다. 즉 얘는 3 곱하기 A-B, B-C, C-A의 식으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을까? 괜찮아?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이런 인수분해가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볼 거란 말이야. 이번 중간고사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A와 B와 C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세 수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이잖아. 이게 3ABC의 형태로 되는 케이스는 이 안에 있는 세 개의 수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세 수의 합이 0이거나. 그치? 쌤이 원하는 건 이 곱셈공식을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가 0이 되는 케이스와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따져서 풀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건 그냥 노골적으로 줬어. 얘는 뭐야? 실수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0이 된다는 건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는 걸 확산이 되겠지. 그치?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이 관련된 문제를 지금 풀어볼 건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를 뺀 것이 0이다. 이거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아니면 A와 B와 C가 같거나 둘 중 하나를 성립하게 한다. 또는 이 말이 0이거나 또는 A, B, C가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은 3ABC로 같다고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져가자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쌤이 하나 풀어보면 54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삼각형 ABC의 세 변이 있는데 삼각형 ABC의 세 변을 소문자 ABC로 세팅되어 있는데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와 같다라는 말을 줬어요. 그죠? 이때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일어나!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렇게 뺐을 때 0이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의 곱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 상태인데 얘가 0이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될 거야. 그치? 그 말은 이게 성립하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거나 또는 이 주어진 식이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삼각형의 세 변은 모두 다 양수이다. 더했을 때 절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 이 식이 0이 된다는 말로 해석하자라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였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했을 때 A와 B와 C가 같다는 말로 우리는 정리가 된 상태라는 거지, 그렇지? 맞죠? 고로 우리가 얻는 삼각형은 세변이 같은 정삼각형이 나옵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가져가자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래요. 세 개의 수가 모두 같거나 세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를 만나면 이 관계식을 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조금만 더 응용시켜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52번에 나와 있고요. 쌤이 했던 걸 정리해 놓으시고 52번 문제 풀고 그게 잘 되면 53, 54, 55번까지 풀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형은 활용 유형이 될 거예요. 괜찮죠? 풀어보시고 10분 뒤에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 갖고 뒷부분 진행할게요. 선생님, 네. 여기 2분의 1하고 중괄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고 네, 이거 빼고요. 이거. 아,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잘 정리해 봅시다. 자, 프로그램 했을 때 걸리는 거 있을까요? 저 좀 안 된다. 이 문제 좀 같이 풀어왔으면 좋겠다. 58번 58번, 60번, 58, 60 일단 두 문제 하고 또 볼게요.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y, z가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문제를 풀 거니까 세 선분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주고 나서 맞나요? 다 읽었나? 그치? 식이 잘 안 보이니까 인수분해 시켜서 필요 없는 식을 버리고 어떤 식 자체가 0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문제 풀 수 있냐고 묻는 거지, 그치? y에 관한 3차, x에 관한 3차, z에 관한 몇 차? 2차가 되지, 그치? 그럼 나는 얘를 z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왜? 2차식이니까 항이 3개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맞지? 그럼 z제곱항이 어딨냐면 여기 하나, 여기 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로 되어있지, 그치?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z항이 없네요? 그죠? z항이 없으니까 나머지를 상수항으로 바꿔서 볼게. 쭉 이렇게. 나머지를 보시면 y 세제곱,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y 플러스 xy 제곱, xy를 묶어서 x 플러스 y로 해줄게. 괜찮지? 일단 여기서는 x 플러스 y라는 공통인수가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묶어도 일단 요식 때문에 좀 거슬리지, 그치? 근데 이 식을 인수분했을 때 x 플러스 y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분해되는 거 알겠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은 식 자체가 x 플러스 y로 묶이는 것 같은 이해해줘야 돼, 맞죠? 그럼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z제곱 나와야지, 그치? 얘는 이 식이야, 맞지? 여기는 묶었으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줄게. 괜찮죠? 얘는 묶어주면 플러스 xy가 묶이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삼각형의 세 변이야, 얘들아. x, y, z는 삼각형의 세 변이라 양수에 맞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의 곱이 0이 되는데 이 x 더하기 y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0이 될 수 없겠지, 그치? 3분을 더했는데 0이 될 수 없잖아. 일단 우리는 이 식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해야 돼. 그치? 그럼 얘를 정리할 건데 x제곱 하나 있고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xy는 지워지지,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x제곱이랑 y제곱에서 z제곱을 뺀 값이 0이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식이 세팅된다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빗변이 z인 직각 삼각형이 될 것이다라고 풀수도로 만들어 보자가 되겠죠. 그 다음 몇 번이었죠? 60번이었네. 자, xy에 대한 2차 식이 xy에 대한 두 1차 식의곱으로 인수된다. 즉, 이 식 자체가 인수분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xy 3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이지, 그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들어있는 x하고 y로 되어 있는 1차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다른 식이지만 xy가 들어있는 1차식 곱하기 식으로 분해된다. 인수분해 하나 문제가 되겠지, 그치? xy 모두 2차예요. x는 최고창일 거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시켜보자가 일단 베이스가 되겠죠, 그죠? k 때문에 정확히 구할 수는 없겠지, 그치? 맞춰나가는 문제겠죠? 그럼 여기 x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k, y로 묶인 x항과 1x가 있었겠죠? 나머지는 상수항 칠 거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6이 보일 겁니다. 정리됐죠, 그죠? 그럼 일단은 얘는 뭐야? 두 1차식 곱으로 분해가 돼야 근본적으로 x랑 짝지어서 인수분해 됐을 때 x, y에 관한 1차식으로 분해되겠지, 그치? 맞죠? 일단 얘를 분해시키는 건 기본 베이스가 될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서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으로 바꿔줄게. 괜찮죠? 괜찮죠? 그럼 3i하고 y로 놓고 엮어서 11y 만드는 건데 같은 부호니까, 그치? 3, 3은 9에서 2 3하고 y를 잡아주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두 식의 곱까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일단 보는 거죠. 여기는 xx일 거니까 똑같이 1배수로 해서 더할 건데 우리가 그 힌트는 뭐야?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들어달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이 되려면 마삼이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 되게 만드는 게 없지, 그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심어주고 플러스 씌워주면 끝나겠죠, 그쵸? 괜찮을까요? 그때 만들어지는 x항의 개수는 첫 번째 x항 개수는 뭐야? 3i 마이너스 2, y 마삼이 되겠지, 그치? 두 식을 더하게 되면 2y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x항이 나온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이 2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가져가면 되겠죠, 그쵸? 괜찮을까요?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인수분해 숙제를 다음 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잘 해온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숙제를 좀 더 성실히 해요. 잔소리 안 하려고 쌤이 지금 마음속으로 3번 이상 참고 있는데, 그치? 여러분들 목표가 5등급 중에 몇 등급입니까? 네, 이 숙제를 지금 이렇게 해오면 3등급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2등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지? 그러니까 3등급이 힘들다는 건 아닌데 어설프게 해버리면 3등급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해버리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61번하고 62번은 쌤이 아까도 말했던 복수 공식으로 외워두면 좋으면 된다라는 유형인데, 쌤이 62번에 60번은 똑같은 게 2개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더 복습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의 곱에다가 a, b, c를 이렇게 더한 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문자가 여러 개니까 복잡한 식으로 간주할 거고 주인공을 삼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걸 삼을 거냐? 뭐 a 다 똑같은 식이니까 a를 주인공 삼으면 a가 몇 차식? 2차식이 나오겠지, 그치?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얘를 a 제곱항이랑 a항이랑 상수항으로 분리해서 문제 풀 거다 쓰겠지, 그치? 그럼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a가 주인공이면 a가 없는 항은 상수항으로 간주하겠지, 그치? 맞죠? 맞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빨리 푸는 게 핵심이야, 맞지? 이걸 전개할 때 뭘 따질 필요 없어. 얘는 상수니까 분배할 거고요. 이 두 식은 그냥 곱해버려요. 그럼 a 제곱항 나오겠죠, 그죠? 그럼 b 더하기 c로 돼 있는 a항 나오겠죠. 상수항은 bc일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a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지? 그럼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죠?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첫 번째 a 제곱항은 b 더하기 c로 되어 있는 a 제곱항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 a항은 얘가 얘랑 분배되고 나서 여기 a항과 더해져야 돼. 맞죠? 그럼 b 더하기 c라는 식으로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bc로 더한 a항이 나오겠죠. 마지막 상수항은 요 bc가 요 b 플러스가 곱해졌을 때 딱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이래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항에는 얘네들처럼 B 플러스라는 인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오죠? 여기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B 플러스를 만들 수가 없잖아.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3BC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A항하고 A항. 괜찮아요? 얘를 만들 거니까 얘를 아래로 주면 되죠. 그렇죠? BC를 주면 되겠죠. 그죠? 둘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잡아주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 봐. 얘는 이거잖아.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C. 즉 AB, BC, CA의 식이 나오고 그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수의 곱의 합의 선을 더한 값이 이런 식 표현된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게 편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세 수를 더한 거에다가, 그죠? A, B, B, C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을 이렇게 더한 값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서로 짝지은 곱끼리 더해서 곱에다가 3 A, B, C로 더한 것 같다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패턴 자체를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선생님이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를 전개할 때 여기까지 끌고 오고 나서 여기서 가끔 멈출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 이게 비플러시가 묶었잖아. 그렇지? 다 나오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가 딱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요 케이스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외울 때에는 세 수의 합에다가 두 수의 곱의 서다른 두 수의 곱의 합을 곱한 값은 어떻게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수끼리 더해서 곱한 값에 A, B, C를 곱한 값이 나갑니다. 이게 판단식도 만들어놨다.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판단으로 식 자체를 잡아주시면 62번. 61번이 뭐예요? 61번이 뭐야? 61번이 지금 이거지? 그치? 여기다가 뭐 해준 거야? 얘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 B, C로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달라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니까 참고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 얘를 전개할 때 어떻게 될지를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딱 한 줄을 주는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그지? 너의 셋을 더한 거에다가 두시 곱해 더한 것을 곱하면 그지? 너희들끼리 더해서 곱한 거에 너희 셋을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두 가지 식으로 두 개 똑같은 두 개 있잖아. A로도 해보고 B로도 해보고 익숙하게 잡아놓으시고 복습해서 61번과 연계시켜서 가져가자. 이렇게. 괜찮죠? 네. 그럼 왜 이건 두 개예요? 둘 다 해보라고요. 한 문자로 해보고 다른 문자도 해보라고요. 아 문자로. 네, 잡아서 해보고 좀 익숙하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었더니 이거 61번이랑 똑같은 거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두 개를 곱셈 공식으로 잡아놓고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고 여유가 있으면 더 하라는 겁니다. 알고 있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바로 보일 거니까 너무 막 억지로 외워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사실 모든 단원에서 다 사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특정 단원에서만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필요성이 있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숙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토요일날 질문 또 받을 텐데 서술형까지 푸는 게 너무 중요해요. 워낙에 너무 중요한 단원이고 내가 늘 말하지만 그치? 가장 핵심인 단원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토요일까지 좀 꼼꼼하게 그래봤자 뭐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죠. 그죠? 토요일 아침에 올 거니까
학교에 가서라도 좀 풀어보시고 좀 꼼꼼하게 질문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 수 있겠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15분밖에 안 남았네. 문제 정리해보시고 교재 완성한다면 채점까지 마무리합시다. 할 수 있죠?